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1월 셋째 주 11월 19일과 19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그 주로 상태가 오후 6경주요? 오후부터 좀 비가 오면서 건조 4%로 시작했던 경주로가 토요일은 이제 양호 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그 밤새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일요일 아침에는 이제 첫 경주가 포화 18%,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포화 17%.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는 이제 선행 불패, 그러면서 이제 배당이 좀 많이 나왔던 경주들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마사의 발표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습 13%인가요? 12%인가까지 이제 다습입니다. 뭐 거의 10%부터 15%까지는 다습이기 때문에 뭐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제 금요일 날 그 쨍쨍 내려지는 그런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기껏 빠져야 11%에서 10%? 그러니까 양호까지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9에서 10, 11 뭐 요 정도까지. 근데 지금 마사에 오늘 마사에란다. 오늘 가천 기온이 2도까지 떨어졌어요. 2도.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오면서 비가 오고 난 후에 경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주로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많이? 뭐 몇 번 했습니다. 한 두세 번 했는데, 제가 원했던 온도는 아니에요. 조금 여기서 0도까지만 딱 떨어지면 경주로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입자가 모래의 입자가 조금 굵어지려면 최소한 그 얼음이 오는 0도까지는 좀 가야 돼요. 근데 1도, 2도는 잘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손이 약간 뭐 좀 차가움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이제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그런 기온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경주 이제 신마들 경주 잘 눈여겨 보시고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게 좀 가늠이 안 되신다면 라스에서의 어떤 그 걸음들, 참 오전 경주가 국내산 육군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필들이라 뭐 한쪽에 뒤에 말들, 능력 없는 말들은 푹 쓸 거고, 또 앞에 말들 좀 능력 있는 말들은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날 거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번 주도 이제 국내산 5군, 4군이 이제 3마리씩 출전이 이제 꽉 안 돼가지고 나머지 경주들을 이렇게 쪼갰어요. 막 27마리씩 또 등록을 해놓은 경주들이 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쪼개지면서 이제 적당하게 인기마들이 요로 뭐 한 두세 마리 있고, 요게 두세 마리 있고, 나머지는 좀 그 중간 클래스, 하이 클래스 이렇게 나눠지면 좋은데, 이걸 쪼개면서 인기마들이 이쪽으로 5마리, 6마리가 다 가고, 이쪽엔 또 부진마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12마리씩 만약에 쪼개졌다면 그런 경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난해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예상가들이 오두마블 할 때 딱 5마리가 떨어지면 폭이 좁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 빼고 뭐 축 세워서 뭐 주력 방어 두방 이렇게 하면은 좀 쉽죠.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근데 이쪽에는 막 인기마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이쪽엔 또 부진마들이 있으니까 누가 올지 좀 여러 분산 배팅해야 되고, 그런 경주들을 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경주들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토요일 경주를 보면
그런 경주들이 있어요. 난해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조교 좋은 마필들 뭐 한두 마리 난해해서 좀 배당이 나와줄 것 같고, 반면 이제 일요일 같은 경주는 그나마 이제 뭐 한 60-70% 6-7개 경주는 인기 5마리 정도를 골라낼 수는 있어요. 물론 뭐 또 당일날 가서 뭐 이제 또 엉뚱한 말이 입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예상할 때는 5마리 골라내는 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19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 이제 1200m인데 국내산 육군입니다. 이 토요일이 1200이 2개인가 연타로 있죠. 3개네요. 예, 연타로 3개인데 이 3경주는 2살짜리가 아닐 겁니다. 이게 2살짜리 경주가 맞나요? 예, 이건 오픈 경주예요. 1200이 2개가 이제 2살짜리 경주고, 또 일요일은 또 1000m가 2개 경주가 이제 2살짜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픈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상관없이 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 10마리가 출전해 오늘 첫 경주는 안쪽에 있는 크로마이트를 여러분들 그 조금 뭐 이 마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조교 정말 열심히 하는데 뚜껑은 열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뭐 허시대보라든가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최강 게임이라든가 뭐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말 생김새 보면은 정말 현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크로아티아드도 지금 크로마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조금 이제 공백기가 있으면서 체중이 불었어요. 체중이 12kg 빠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경주를 보면서 체중이 빠지니까 나스에서 어때요? 걸음이 안 나와요. 걸음이 어떤 파워감이 안 실려 있어. 이제 문제는 핵심은 얘한테 포인트는 체중이 불어갖고 나오느냐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저도 몰라요. 이런 거 갖고 놓고 배팅하십시오, 이런 예상가 있으면 그거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상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지금 조교를 봐가지고 내가 무슨 귀신도 아닌데 체중이 불었어. 물론 이제 뭐 탄력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파워가 실렸나 보다, 체중이 불었나 보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필히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사이가 이제 저우를 속이지 않는 이상은 속일 일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체중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체중이 뭐 여기서 5kg에서 10kg 하여튼간 불었다면, 뭐 1kg가 불든 2kg가 불든 그렇게 불면은 파워를 내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5에서 한 10kg 정도, 이 정도 불면 얘는 오늘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얘가 선행을 체중이 부느냐 안 부느냐, 이게 관건이고. 자, 요 경주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이 세마들이 쫘르르륵 와 있는 경주예요. 지금 자 1번 있죠. 2번, 3번, 4번, 5번, 10번. 그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6마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마리, 6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크로마이트가 체중이 불어서 선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디에다 주력을 하고 어디에다 방어를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일단 뭐 4번 지모션은 1200을 띄워봤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말들은 1200을 지금 안 띄워봤고, 그러니까 쟤는 기본적이에요. 쟤는 최고 얇고, 제가 그랬죠. 얇은데도 유연하기 때문에 데뷔전 때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결국 거리가 늘려서도 오잖아요. 선입권에서 딱 안쪽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만약에 딱딱하면, 말이 몸이 경직돼 있으면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주로가 만약에 무겁다면 얘도 꽉 맹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200을 띄워봤다 치더라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 비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바로 체중이라는 겁니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유연해도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스틸 플레이입니다. 스틸 플레이인데 저 말은 참 잘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약간 그 뭐랄까 리듬감 요게 조금 부족한데 뭐 점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뭐 앞다리에 어떤 뻗는 그러니까 신장력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욕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3번 아르고리치입니다. 이거는 뭐 말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겁이 나요. 안토니오 기수가 겁나는데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요. 1번이 선행을 간다고 치면 2번, 3번, 4번, 5번, 7번이 이렇게 횡대로 쫙 서요. 4~5마리가. 그 중에서 이제 등치가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술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스트에서 탄력을 더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타우루스입니다. 이건 뭐 데뷔전 때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샤인온미? 이게 샤인온미를 제가 이거 믿지 말라 그러면서 방어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1번이 선행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욕심은 2번이고, 4번은 1200이고, 3번은 아르고리치고, 5번은 이거 잠재력, 뭐,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김용곤 기수가 보니까, 초반에 좀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순발력은 아니었었는데 라스트에서 어때요? 중반 이후에 뭐를 잡더라? 뭐 앞에 있는 뭐를 하나 넘어서는데 보니까 탄력이 그 말하고 이 주폭이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다음번엔 1200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10번 머니 장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니까 임마필은 지난번에 옥성이가 잘못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앞에서 그 유승환 기수의 한강 한강 이제 골절되면서 어부지리 입상이라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힘쓰고 그러고도 이렇게 14초이면 그러니까 힘쓴 거에 비해서 4코너까지 힘쓴 거에 비해서 라스트에서 어떤 걸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4초이면 거의 쓴 거나 마찬가지지만 무리한 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거기다 말을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겨두잖아. 말을 막 힘들게 더 그냥 똑바로 와서 무리를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막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오늘은 이제 이동하 기수가 뒤에서 취입을 할 겁니다. 딱. 굳이 왜 바깥으로 나와요? 볼에 맞추면 되지. 하여튼 김옥성 기수도 가끔 보면 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전개를 합니다. 아무튼 1번 크로마이타가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가 체중이 불고 체중이 부느냐 안 부느냐 그게 좀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련 경주입니다. 이제 요 경주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주로의 어떤 컨디션을 살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천존첸이 선행을 아주 쉽게 갑니다. 월등한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늑발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어떤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제가 선행을 가면 제가 라스트에서 얼마나 무너지는지 보세요. 덜미를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뭐 안 잡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뭐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이 지금 1000m에서도 무너졌고 덜미를 잡혔고 지난번엔 조금 좀 싸웠다 그럴까요? 좀 무리한 전개를 좀 펼치면서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마필 자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440kg대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지모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지모션은 뭐 430kg? 몇 킬로 나가죠? 그렇게밖에 안 나가지만 얘는 걔보다 조금 등치가 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일단 작아요. 경직된 몸을 갖고 있어요. 한 개의 주폭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주로가 안 도와주면 입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상대성이긴 합니다만 얘의 어떤 얘만 놓고 봤을 때 천존챗이라는 개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주는 그냥 뭐 넘어가고 싶은 그런 경주다. 왜냐하면 이 백두보이도 마찬가지고 울트라 갤럭시 이거 안쪽으로 기대려는 마필이고 에펠탑 이거는 뭐 제가 그랬죠. 저기 이혁 기수가 탔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좀 많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제 선행을 가려고 이제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일단은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하고 천존챗을 조금 괴롭히지 않을까 싶어요. 외곽으로 넘어서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서려면 쓸 수는 있지만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캐치를 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존챗이 선행을 가고 있는데 에펠탑이 넘어선다. 문세영 기수의 어떤 몸의 리듬을 잘 보세요. 주먹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럼 몸의 리듬을 타가지고 말을 밀어내요. 그래서 가속을 붙여서 넘어가요. 이거는 힘을 쓰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완전히 제어를 하고 가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과연 에펠탑이나 뭐 천존챗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러면 에펠탑이 그러고 나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경직된 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발심이 조금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좀 상대가 조금 약해요. 요게 만약에 첫 경주 같았으면 이런 말들은 뭐 거기 측에도 못 끼죠. 측에도 못 끼는데. 그 다음에 이 7번 마이웨이도 이 에펠탑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이웨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중간쯤에서 잡고 있다 날라와요. 그러니까 날라오는데 날라온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냥 꾸역꾸역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펠탑도 마찬가지고 마이웨이도 마찬가지. 이 둘 다 보면은 발 쓰는 게 조금 부드럽지가 못해요. 근데 한 마리는 앞에만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또 뭐 기수의 어떤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뒤에서 참았다가 한 발을 끌어내려고 그러죠. 어차피 선행을 못 가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차이점이에요. 지금 얘네들 보면은 뭐 에펠탑도 그렇고 마이웨이도 그렇고 작은 체형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꼭 굳이 왜 선행을만 고집하느냐, 이런 게 조금 아쉽고, 꼭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저는 공략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없는데 이 9번 파워풀 삭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450km 밖에 안 나가지만 상당히 유연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결국 입상은 못했어요. 근데 뭐 지금 2번, 3번, 4번 이렇게 뛰어봤기 때문에 조금 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파워풀 삭스는 보니까 450km짜리 마필이라 그런지 조교를 아주 강하게 안 해요. 강하게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조금 막 기초훈련, 그러니까 조교를 막 시작할 때 한 3, 4일 후에 한번 딱 습보를 좀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교 패턴은 쭉 올라가다가 마무리에 쫙 올라갔다가 이제 뭐 수요일쯤 올라갔다 딱 떨어져요. 요즘은 조금 패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딱 습보하고 내려가는 금요일날 이제 가볍게 몸 푸는 정도인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체구가 좀 450kg 나가면은 습보를 그러니까 무리한 조교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마무리에 가서 만약에 조교를 세게 꽝 해가지고 실전에 가서 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에 가서 살짝 놔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딱 몸이 풀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놔주는 거죠. 습보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내려가는 구보를 좀 길게 하는. 그러면 마무리에 가서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어떤 조교의 그 여파? 힘든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인데 좀 그런 것들이야 뭐 저보다 조교사들이 더 잘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닝 프린스입니다. 모닝 프린스. 등치는 상당히 큰데 주폭이 너무 커요.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 때 날라왔죠. 16%에서. 그리고는 못 날라와요. 못 날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걸음이 너무 커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꼭 데려가십시오. 9번을 축으로 해서 이제 간다면 10번이 꼭 있어야 되겠고 마이웨이
저 2번은 삼복승식. 저거 쓰면은 3차 쓴다,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위까지는 좀 봐줘야죠. 혼자 쉽게 선행 갔을 때는. 그래서 이 경주는 9번 파워풀 삭스는 좀 축으로 세울 수 있지만 뒤가 조금 마음 놓고 이거다 싶은 배팅을 하고 싶은 말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이제 1200m. 이건 이제 오픈이죠. 지금 1, 2경주가 2살짜리라면 요거는 오픈 경주기 때문에 국내산 2세가 오든 3세가 오든 4세가 오든 남녀 가리지 않고 암수 가리지 않고 누구나 와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없어요. 저 시키리킹도 늘 제가 조금씩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번이요? 네, 2번 지금 하만식 기수가 탔어요. 이혁 기수가 이혁 기수는 좀 앞에 붙어 있었고, 근데 이 2번의 경주를 한번 보자고요. 계속 모래를 안 맞추려고 외곽으로 나와요. 막 몰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고 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당장 어떤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모래를 안 맞춰서 이긴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얘보다 더 빠른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홍수 조교사의 말인데 24조 말인데, 저는 최근에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만 이 서홍수 조교사의 어떤 말 관리, 사양 관리, 이런 것들, 조교 패턴, 어떤 성적 순이 아니라 성적은 1조나 50조 이런 데가 또 그다음에 52조 이런 데가 좀 어떤 승수나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대상 경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으로 다 쏠려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누가 최고 말 관리를 잘하니 라고 하면 바짝 가서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어떤 사양 관리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종합적으로 딱 제 눈으로 본 게 아니지만 조교나 어떤 그런 패턴을 보면 지금은 저 조교사를 따라갈 조교사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전에 있었던 박대영 조교사라든가 여타 이런 조교사들 보다도 저는 저 서홍수 조교사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저기도 있지만 하여튼간 지금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왜냐면 좋은 말 갖고 일군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과연 그거를 얼만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생긴 것도 아닌 그런 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저거는 어느 정도 빨리 가서 멈추겠다라고.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했던 문세영 기수의 그레이킥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문세영 기수나 김하영 기수인가요? 김태희 기수가 탔을 때 딱 저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박으른 기수가 1700인가 거기서 선행 가고 막 그랬을 때 다른 기수들은 다 날라오는데 박으른 기수만 앞에 가서 3차 왔어요. 세웠다고요, 말을.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타는 거 바닥은 아니지. 선입권에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어떤 좀 숨겨져 있는 잠재력, 조금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된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조교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양 관리는 분명히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사양 관리거든요. 안 먹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건강하지 않은데 그런 걸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교의 그런 패턴이라든가 또 말에 대한 전개 과정을 주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삼박자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누구네처럼 말 잘 때 정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25조 같은 경우는 껍데기하고 껍데기만 놓고 24조하고 25조 비하면은 진짜 하늘과 땅 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 껍데기는. 말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싼 말을 막 주고 사와.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마방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마방도 있는데 이 집은 보세요. 뭐 사실 비싼 말이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꾸준하게 어떤 그 말의 성적을 끌어내는 거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조금 저 말은 왜 저렇게 그 주문이 그 조기사의 주문이 안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그냥 하만식 기수 모래 안 맞추려고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그 성질 급한 말을 갖다가 말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따라간다고요? 제가 봤을 땐 송재철 기수도 일단 밀고 나가요. 이 기수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뭐 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머지 마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진마들만 잔뜩 모아놓은 경주에 그 중에 제가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 모래 맞으면 막 환장하고 우리 점도 운동에 리듬이 안 되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그걸 피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선책도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 쌍옥룸이다. 이거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 판이 한번 보세요. 이 편성을 한번. 말이 500km가 넘어가는데 선행 가가지고 그것도 임다빈 기수가 뭐 어렵게 선행 갔습니까? 쉽게 선행 갔어요. 라스트에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된다고요. 예. 누가 뭐 언제 보니까 어디에 뭐 허리가 길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동체 어떤 바란스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처음에 좀 뭐랄까 눈에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시해서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생김새만 갖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또 다른 단점이 이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냥 내쳐버리고 가는 그런 마필인데 저런 말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 역시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이고요. 이 경주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 경주가 쪼개진 경주인가요? 이 경주가 쪼개진 경주예요. 4경주. 예, 원더풀 슈어인. 이 경주는 쪼개진 경주가 맞나요? 아닌, 다음 경주. 이게 원래 출마 등록에 17마리가 했던 경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주가 22마리.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한 것 같아요.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1번 슈어윈입니다. 참, 가끔 박태종 기수가 또 그렇게 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 경주를 보면은, 게이트 이탈이 거의 다른 말들보다 한 1마시는 빨랐어요. 근데 빨랐는데, 욕심을 안 부리죠. 그러니까 왜 욕심을 안 부리냐면,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거예요. 한 번만, 두 번만 딱 몰면은 나한테 쓰는 줄 아니까 박태준 기수가 그냥 잡아버려요. 그냥 잡고 옆으로 우르르 말이 지나갈 동안 냅둬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페이스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냥 쟤네들하고 신경을 쓰면 안 돼. 주위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얘의 능력을 끌어내려면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잡아줘요. 페이스를. 여러분들 만약에 슈어윈이 그날 잡질 않고 저 페이스에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에 배팅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팅하신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저기서 몰고 안 나와? 빨리 나오지. 네가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마필 420kg짜리 두 번, 세 번 딱 몰면 제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타던 25시라는 마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 집 마방이네.
예, 이 조교사가 아마 그분 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뭐 일면식도 없어요. 이 조교사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이 기수가 된 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분의 그 조교사의 그 장인, 그러니까 조교사죠. 김자 서자 환자 쓰시는 분이신데 조교사. 근데 그분 마방에 25시라는 말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 420kg 그렇게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주문한 게 진짜 사코나까지 그냥 엎드려 있어라. 손 하나 까딱 하지 말고 있어라. 근데 제가 중간에 상코나에서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말을 넘어섰어요. 살짝. 그 짧은 구간. 진짜 한 5m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것도 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일 일찍 나오면은 이거 몰고 가요. 그 2주로에 얘 이거 버텨낸다는 생각을 못할, 버텨내기는 좀 장담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날 다시 이제 박태종 기수가 잡고 라스트에 보니까 420kg짜리가 또 올라오더란 얘기야. 또 올라오죠. 입상은 못했어도. 그러니까 뭐 그때 입상을 못해서 억울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 만필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 저거 참아주면 저렇게 뒷심을 낸다. 얘도 보면은 420kg인데 주폭은 작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모션이요? 이모션은 날씬해요. 키가 커 보여요. 체구가 작은데도. 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존챗 이런 말하고 비교해 보면 천존챗은 땅따래요. 근데 이모션은 420kg, 체구가 더 한 10여 킬로가 적은데도 날씬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천존챗의 그걸 갖고 있지만은 체형을 갖고 있지만 걔보다는 조금 유연해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 조교 때 보면은 진짜 그 활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인데, 자, 아무튼 그런 마필이고요. 그다음에 이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이게 그 슈퍼블레이드 이동화 기수가 참 대단한 기수예요. 저런 거 그 김원군 기수가 취입했던 말인데 그걸 선행을 가는데 크레이지 러브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외곽으로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나트에서 경합하면서 못 이겨요. 근데 얘도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이 경기에서 얘는 선행을 못 가요. 선행 못 가고 안에 오히려 갇혀요. 지난번보다 더 불리한 주로예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죠? 큐피드 워리어 13번 게이트 달고 인기 1위만. 저는 그 말이 인기 1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뭐 한 인기는 있겠죠. 와, 인기 한 4, 5위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 보니까 인기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그랬잖아요. 모래 맞으면 이 말 안 뛰는데 거기다 13번 게이트에서 또 안쪽에 빠른 마필들도 있고 선행 못 간다고. 못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여타 어떤 팬들이 배팅하신 분들이 광분들을 해요. 그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배팅을 하냐는 얘기죠. 그런 생각, 지난번에 선행 가서 뛴 생각은 안 해요. 기록만 갖고 경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만 갖고.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걸작 드림입니다. 이 걸작, 걸작 드림, 걸작선, 걸작 드림, 이렇게 말 이름이 비슷하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조금 얘는 체중 457kg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체중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체중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불어난 체중이 딱 맞는 체중이에요. 왜냐하면 450kg대하고 420kg 차이는 이 파워감에서 틀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450kg하고 470kg짜리가 얘가 지금 470kg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적응을 시키면 돼요. 훈련으로 적응을 시키면 돼요. 근데 450kg짜리는 훈련에 적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470kg짜리보다 파워면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체중을 불려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시키는 거야. 몸은. 그러니까 457kg에서 입상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뭐 상대가 약해서 어쩌다 입상했고 470kg대 여기서 뭐 더 불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한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불면 안 되지만 10여 킬로에 내에서는 불면 오히려 파워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암말들 같은 경우는 불어나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인터빅스는 지난번에 깡바닥에서 날라온 거 제가 추천드렸던 거, 야 인기 7위가 어떻게 인기 1위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14.3위하고, 세뇌왕자도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린 거, 금성세계, 화랑투데이, 원더풀 인디. 일단 뭐 저는 이경주를 지금 누구죠? 네마필 슈어인을 이거 감을 못 잡겠고, 그다음에 이 그레이토르입니다. 4번 그레이토르인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427kg에서 453kg로 늘어났어. 체중이 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게 몸에 맞질 않으니까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지난번에 무기력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번 주에 조교 내용을 보니까 말이 날라다녀.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 조교 때는 날라다닌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제어를 했기 때문에 힘 소진이 없어. 그 다음에 짧은 구간이죠. 기껏해 600m를 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제 눈에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전력 질주를 하는 상황에서 힘을 쓰면 이렇게 성질이 칼칼한 마필들, 자기가 뛰려고 막 난리 나는 말들을 제어를 안 해주면 안 되죠. 조교 때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는 어차피 저 옆에 내 상대들하고 같이 흐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한 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장추열 기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 10주 말을 조금 이렇게 타든 말들을 내리는 게 좀 많이 있죠. 아마 거기까지만. 그 장추열 기수가 보면 요즘에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건 보면 마음 편하게 탄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건 보면 왜 저렇게 조급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전개가 좀 몇 개 보여요. 이런 마필들도 그럴까봐 좀 우려스럽고요. 일단은 말 컨디션 좋으니까 뭐 어디든 끼워놓고 공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롱투데이인데 문세영 기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속된 말로 히든 카드죠. 뭐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기술 타는 거 보니까 뭐 쥐어짜다시피 해서 오고 여유가 없어. 저런 큰 말이 조교사 입장에서 보면,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조교사가 그랬든 아니면 뭐 마주분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아니 저렇게 좋은 말을 사줬는데 이거밖에 못 뛴단 말이야. 야, 문세영 기수 태워, 박태종 기수 태워, 뭐 안토니오 태워, 뭐 멀로 태워, 그럴 거라고요. 뻔하잖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는 딱 뭐가 문제예요? 뭐가 순발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순발력이 어디서 없냐고요? 원인이 뭐냐고요? 근데 그런 걸 순발력, 말이 안 뛰는데 문세영 기수가 내보내? 말이 스스로 뛰기 전에는 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몰고 가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에서 전개를 하는데, 과연 나트에서 날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쥐어짜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 외곽에 있는 이 원더풀 인드입니다. 원더풀 인드인데, 이거는 정말 뛰는 거 보면은 정말 힘있게 뛰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힘 소진이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 소진이 크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좀 쉽게 나서야 되는데, 오늘 선행 못 가요. 안쪽에 이제 6번이라든가 걸작 드림이라든가 1번 슈어인, 뭐 3번, 4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선행을 안 가고 뛰어 올라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그러니까 4번은 앞에 있어요. 이 그레이토르는. 그래서 4번, 10번, 12번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 이 스포블레이드요? 이건 뭐 지난번에 여기 뭐 크레이지 러브랑 뭐 맞짱 꺼가지고 반마신이는데, 크레이지 러브 맞죠? 크레이지 러브를 빼고 가는데 뭐 스포블레이드를 안 빼고 가면 좀 이상한 거죠. 일단 뭐 한 세 마필 정도로 압축은 해 보는데, 오히려 이 세뇌왕자가 지난번에 뭐 그 누구죠? 임다빈 기수가 많이 참았는데도 나스에 못 올라왔어요. 이게 몸에 적응이거든요. 근데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세 마필로 저는 좀 압축은 하는데 축 세우기는 조금 애매하다. 하나는 선행 못 가고 하나는 바닥에서 오고 그레이토로는 좀 기수의 어떤 그런 게 성향이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국내산 5등급입니다.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22마리인가가 출전하려고 등록을 해놨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군에서 5군으로 올라오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그 중에 이제 누구냐면 이 원평타운입니다. 원평타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지난주에 승부사 있지 않습니까? 뭐 결국엔 제가 선행을 못 갑니다. 못 가지만 그동안 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못 가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걔가 입상을 했든 안 했든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승부사의 체형과 이 원평타운의 체형을 보면 거의 500kg가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은 아니더라도 거의 500kg가 이제 그 넘어가는 체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승부사는 제가 처음에 데뷔 이전,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무슨 얘기했죠? 왜 어떤 분이 자기는 승부사 같은, 보면 안 되는데, 승부사 같은 그런 선행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행마의 적은 많아요. 근데 이 선입이나 취입마의 적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선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나보다 빠른 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취입마는 그런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선입이나 선입권이나 취입에서 이 경주를 펼치는 마필, 그러니까 선행을 꼭 가야 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나의 적이 나보다 빠른 마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조바심을 가져야 되지만, 아니 선입권이나 취입하는데 그런 조바심이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 말이 승부사가 엄청 빨리 가면 어떡하지? 이런 뭐 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제 얘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면 편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원평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선행을 가는데 승부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승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로 치면 저기 우리 예전에 농구 선수 중에서 함기범 선수라고 있었죠. 그런 체형이에요. 그런 체형. 근데 이 승부사의 체형은 씨름 선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만기 선수라든가 강호동 선수 이런 선수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까요? 얘는 키만 커. 옆으로 벌어진 게 없어요. 근데 승부사는 키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런 말들은 뭐 어떤 습성을 변경해야 그렇게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기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승부사 같은 경우는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빼놓고는 이 말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따라가냐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3살 때 그랬어야 되는데 승부사가 지금 4살 됐을까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보면은 선행 가서도 13초 4, 13초 2, 1000m에서 13초 4, 또 선행 못 가니까 13초 9, 13초 5 이런 타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오늘 1400m입니다.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불안해서 좀 빼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6군에서 5군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 그냥 어부지리 입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자력으로 올라왔다기보다 상대에 따른 그런 입상을 하고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과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1번 큐피드 코리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완전치는 않지만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타요? 바닥에서 참아. 그래가지고 한번 딱 속된 말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때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 기수가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딱 참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마필 라체에서 걸음이 있나? 막 두들겨 보니까 걸음이 쫙 나와. 근데 보니까 상대는 약해. 완전히 뭐 중학교 수준 애들이랑 뛰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고등학생도 없어. 예, 고등학생도 없는 편성입니다. 저것도 뭐 저는 뭐 예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말이 이제 욕심을 부릴 거거든요.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행을 가요. 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이제 상태 이제 그 나쁜 상태에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속된 말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야. 걸음만 한번 딱 치면 다음에는 앞에 가면 뛰겠구나. 근데 얘가 앞에 가려면 9번을 넘어서야 돼. 원평타운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근데 걔보다는 순발력이 빠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되나? 조금 늦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몰아서 가야 돼. 이제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앞에 갈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제 예측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예측이 틀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스페셜 스토리. 얘네들 보면은 이 경주에서 얘가 제일 세요. 얘는 무조건 끼워놓고 가세요. 근데 얘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금성환이 이런 것들 조교 정말 김옥성 기수 정말 엄청 세게 해놨어요. 올포유 드립 이런 거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얘 오늘 선행 못 가요.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8번은 불안해. 9번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9번도 불안해. 그래서 축이 누구냐? 10번 이 럭셔리 킹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용수 조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 레벨에 꼽는 조교사가 저는 김동철 조교사입니다. 요즘에 진짜 싸구려 이상한 것들 사와서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갖고 관리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비교가 되죠. 서홍주 조교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동철 조교사는 반짝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서홍주 조교사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끌고 올라가요. 계속 말을 발전시켜요. 근데 이 김동철 조교사는 보면은 반짝하고 말다가 또 한참 말 살려가지고 또 반짝하다 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이제 지금 뭐 저는 예전에 어떤 조교사 중에서는 뭐 배대선 조교사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아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승부사처럼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 고장이 났을 때 얼만큼 빨리 살려내느냐 그리고 이마필의 특징을 얼만큼 빨리 파악을 해서 말의 전개 습성을 바꿔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은 사양관리죠. 이제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배대선 조교사가 뭐 구중 으뜸 아닌가 싶습니다. 서홍수 조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김동철 조교사도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는 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조교사가 막 돼가지고 그 이유는 못 봤으니까 조교사가 돼가지고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지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저도 조교사가 안 돼봐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부럽다 그럴까요? 부러우면 지는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럭셔리형이 조교 보면은 살살 뛰어다녔죠. 살살. 말 컨디션 무척 좋아졌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취입이 통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8번, 9번 얘네들이 선행을 막 가려고 하기 때문에 취입이 통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600m고요. 여기 와우와우가 그 원더풀 키티
빼고 공략할 수 있습니까? 빼고 공략하실 분들은 뭐 다른 마필 찾는데 뭐 그 다음에 톱시드, 그 다음에 폭스파워. 이 폭스파워는 1400 넘어가면 세게 보시,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지금 1400을 뛰는 걸 보면 저등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0이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또 1번 게이트고, 누구죠? 울트라킹이 선행 가면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최적의 전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어떤 자력보다는 또 남들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원더풀 큐티가 전형적인 추임마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늦게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뭐 와우와우가 지금 뛴 상대가 너무 세고 57kg라도 봐줘야 되고, 이 캡틴 브라보는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울트라킹이나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입이 좀 안 되는 마필이고, 큐피드 언더도 이거 거의 선행력이에요. 이 마필도 보면 거의 선행이나 선입건 외곽, 그러니까 선행마의 외곽, 이런 식의 전개만 펼쳐낸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선행을 뒤에서 따라온다? 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서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아마 이제 취입으로 한번 걸음이 있나 없나 이제 승분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원더풀 키티 승분전이고, 지난번에 이 센 편성에 날라왔는데 어떻게 빼냐고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허리도 안 긴데 왜 그렇죠? 얘는 허리가 안 기니까 취입이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냥 전형적인 취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취입, 박태종 기수는 이마피를 잘 아니까 나오면 딱 붙들잖아요. 보세요. 이런 마필들 보면은 왜 그렇게 타는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스스로가 캐치를 해내셔야지,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제가 왜 저걸 자꾸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어떤 뭐 습성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뭐 이런 몸의 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딱 익히셔야죠. 저는 말로 표현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말로 표현해드리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박태종 기수가 잡고 나올 정도야? 취입할 정도야? 왜?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누구죠? 문세영 기수인가요? 앞에 가던 마필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문세영 기수인지 좀 때로 있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 지금 이철경 기수, 김태희 기수, 박태종 기수, 이현종 기수가요. 예. 이철경 기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는 처음 타네요. 제가 다른 말을 착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박태종 기수는 이마필을 잘 알고 잡지만,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2번, 3번 딱 몰면 이마필은 그만큼 배가 되는, 뭐 탄력을 내겠지만 배가 되는 탄력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여준 탄력에서 조금 덜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러닝 넘버원이 참,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살려내는 거 보세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마필이 뛴 게 좀 그렇게 월등한 센 편성에서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긴가민가 한데, 뭐 당일날 뭐 컨디션이 뭐 진짜 뭐 미친 듯이 좋다면 뭐 생각은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육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제가 아까 럭셔리 킹 또 뭐죠? 하나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 경주도 좀 배당을 좀 노려봄직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뉴스마트 행복한 문막인데, 이런 행복한 문막도 이제 데뷔전 때는 장출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하만식 기수가 2번의 주행 심사를 했고, 이 2번의 주행 심사 때 제가 데뷔전 때 그랬을 거예요. 데뷔전 때 그랬나요?
두 번째 하만식 기수가 하여튼간 제가 컨디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아마 그랬던 기억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조교 좀 해가지고,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다습 11%주로 해서. 근데 얘는 보면은, 이게 또 카우보이 칼이네요. 이 카우보이 칼이라도 제가 요즘에 이제 혈통 중에서 카우보이 칼이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우보이 칼이 혈통이라고 해서 다 잘 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중 7, 8은 좀 근성이나 어떤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마필 자체는 보면은 주행 자세가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첫 데뷔전 때 그랬나 하여튼간 선행을 좀 가야 된다. 이마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에요. 이기려면. 근데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엔 조교를 하고 선행을 갈 겁니다. 추천드렸던 기억이에요. 뒤가 안 맞았을걸요? 예, 뒤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입니다. 여기서 선행 가요? 그것만 따지세요. 이것도 이마필도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선행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이 지금 이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상대를 봐요. 누가 와서 얘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나 보는 건데 일단 선행도 어려워요. 가더라도 힘쓰고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8번 테이크 뮤직이라는 마필이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자 안쪽에서 항복한 문막에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했어. 근데 8번이 그냥 붙들고 슉 지나갈 거라고. 힘만 쓰고 힘만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안에 갇혀요. 왜냐하면 3번 있고 8번이 나오기 때문에 갇힌다고. 그러면 힘쓰고 모래 맞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래 맞은 거 지금 장추열 기수가 탔을 때도 그랬고 하만식 기수가 두 번째 경주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경주만 선행을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선행을 모래를 이제 얘가 적응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래 적응이 빨라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선행 같은 말도 한 번, 두 번 딱 따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적응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마필도 좀 그럴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4번 희망가득입니다. 저거는 지금 두 번 준우승 했는데 다 선행이잖아요.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뭐 선행 외곽이, 선행이죠? 예, 두 번 다 선행이네요. 좀 선행 못 가고. 원평강은 그렇고, 원더풀만, 써니블레도 그렇고. 결국엔 테이크 뮤직이 이경준 다 예, 키를 쥐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선행을 안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선행 안 갈 리는 없어요. 선행을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40km, 450km 나가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50km짜리 힘쓰는 것과 470km짜리 힘쓰는 게 틀리다. 제가 이제 그 걸작 드리며 그거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경주에서 첫 번째 경주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주에 조금 나아지니까 얘가 선행 가서 나한테 무너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좋아질 수 있죠.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그 얘가 갖고 있는 450kg짜리가 갖고 있는 그 주폭은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유연성이 있어도 지모션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한계 거리에 1200, 1300까지밖에 못 봐줘요. 그 다음에 1400도 봐줄 수는 있지만 아주 느린 경주에서 깡바닥 취입을 해야 돼. 힘을 쓰려면. 그래서 아까 이제 슈어인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마필도 지금 선에 가는데 지금 조건이 다 불리해졌어. 안쪽에 3번, 4번이 붙어 있고 8번이 힘쓰고 나가야 돼. 거리 늘었어. 주로 만약에 뭐 생각했던 것처럼 좀 무거워. 그러면 얘는 죽어야 돼.
마하스타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뒤에서 모래 딱 맞죠. 440kg짜리야. 얘도 발 쓰는 거 보니까 이 만보 트레인이, 그러니까 혈통 얘기는 제가 조금씩 할게요. 이 만보 트레인의 혈통이 뛴 게 없습니다. 딱 한두 번 그 데뷔 이후에 한두 번 반짝하다가 끝이에요. 한 개가 빨라요. 한 개가 아주 빠른 그런 마피인데, 근데 얘 보면 발 쓰는 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베스트 팔콘 지난번에 이제 이거 뭐 진짜 어부질이, 얘야말로 진짜 어부질이 입상이죠. 선행 뒤로 싹 들어가가지고 내측에 있다가 뒤로 좀 물렸다. 근데 붙잡더라고요. 3코너 돌 때는 좀 선두권에 있었는데 붙들으니까 뭐 옆으로 말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죽어주는데 뭐 나는 참고 있는데, 조한별 기수, 그러니까 조한별 기수가 또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 발권 이거 별빛마루 지난번에 얘기했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김옥선 기수는 이 기수도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참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은 1번 이 웰빙 챔피언입니다. 웰빙 챔피언. 근데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일단 내 측에서 얘가 뭐 3번, 8번이 선행을 가면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얘야말로 이제 걸음이 느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3번, 8번 뭐 이런 마필 또 뭐죠? 심한가도 얘네들이 분명히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가만히 있는 건데, 이용호 기수도 보면은 진짜 형만은 아우 없다고. 아시죠? 이찬호 기수, 예전에 이찬호 기수의 뭐 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뭐 맞겠죠. 근데 조금 서둘러요. 형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좀 많이 서둘르더라고요. 아무튼 얘를 축으로 해서 후착은 이제 일단 베스트 팔콘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유일한 마필이고, 그 다음에 뭐 마하스타는 13초를 뛰었으니까 버리고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이 별빛 마루인데, 이게 이제 김옥선 기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000m고요. 1200 죄송합니다. 10경주고요. 1200m입니다. 국내산 4군이고요. 재밌죠? 예, 재밌는 경주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가 광양으뜸이 입상한 거 아닌가요? 광양으뜸 천지광풍인가요? 마지막 경주가? 이 천지광풍하고, 천지광풍이에요. 우철기수. 이 천지광풍하고 광양으뜸하고 좀 하는 짓은 다른데 체형이 비슷해요. 자꾸 헷갈려요. 예. 자, 아무튼 이 스트롱벌처 조재력 기수가 날라왔고, 대세만세. 이 대세만세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대세만세가 이 단주족이에요. 단주족이요. 4주 만에 나오면서 단주족. 아니 좀 길게 좀 하지 왜? 그러니까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서웅수 조교사라든가 김동주 비교돼요. 조교도 단주조교. 뭐 말들도 이렇게 뭐 삐까뻔쩍한 게 없고. 아무튼 뭐 얘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뭐 컨디션 정말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이 근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조교해가지고 좀 버텨내게 세게 하기 싫으면 좀 박기술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박기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보 같은 건 내주 그저 보조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잖아요. 내주로가 여러분들 1600m고 외주로가 1800m지 않습니까? 그럼 200m 차이 나는데 그럼 거기다 보조주로 해서 하면 그거 몇 메타나 되겠어요. 그런 걸 한 바퀴만 띵 해보다가 나와 픽 뛰고 에이. 그냥 컨디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산특급입니다. 이 대산특급은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마필인데 왜냐하면 성질 때문에 성질이 정말 칼칼해요. 근데
그 칼칼함만 제어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53.5의 부담 중량이 있죠. 이게 52kg 에서는 50 부담 중량만 낮춰주면 그러니까 얘는 부담 중량을 타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담 중량과 더해지는 게 뭐냐면 얼만큼 제어를 잘 해주느냐인데 오늘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10번 광양으뜸이 제일 빨라요. 근데 외곽에 있어. 그 다음에 1번, 5번, 6번, 9번 이런 마필들인데 얘네들이 월등히 빠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광양으뜸이 선행을 외곽에서 나오면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가 선행가? 나도 선행 갈래. 이건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4번 대산특급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고 쟤는 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일단 부담 중량은 뭐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켰지만 과연 오수철 기수가 얼만큼 제어를 할 거냐 이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제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축으로서는 좀 불안하고 5번 티즈 석섹스입니다. 이게 뭐 이동화 기수가 겁나는 거지 사실 말은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뭐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끼워놓고 공략을 하십시오. 근데 결코 센 편성에 뛰지 않았어요. 남산 초콜릿이라든가 지난번에 가나 패션 이번에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입상할 때부터 제가 컨디션 아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단거리에서는 그냥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선행을 가줘야 조금 더 뛰는 마필이다. 근데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하이퍼카 이거 아니고 그 아이언매스 강양으뜸 선행 아로마 아니고 콜조이 이거 아니 이거 뭐 선행 가요. 얘도 선행을 가야 되고 그냥 남는 게 누구냐면 이 그레이 스킨인데 얘는 보세요. 터프맨, 큐피드 원더, 한강보스, 퀴크리런, 스마트 전사, 좋은 관계, 타이탄 삭스 되게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경주는 볼게요. 일단 그레이스 킨이 뭐 배당을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조금 처져 있으면 뭐 우리나라 경마는 선행마니까 7번을 축을 해서 1번, 2번, 4번 이 정도? 거기다 티즈 석세스가 과연 선행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또 오전에 어떤 그 선행마들이 많이 무너졌다면 뭐 다른 막권이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저거까지 데려갈 수 있겠냐 뭐 만약에 근데 그레이스킨을 축으로 해서 갔을 때 배당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안전장치는 해두는 게 좋겠죠. 뭐 경마가 한 방으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게 노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안고 가는 정도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확실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새벽에 조교 나가면 이 손이 이렇게 좀 시렵다라는 것보다 뭐랄까요, 좀 약간 그 차가운 걸 못 느꼈었는데. 어제 그제는 보니까 이 손이 막 좀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좀 차가운 게 딱 느껴져요. 저절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온이 좀 그렇게 떨어졌고 어떤 그 공기 자체가 틀려진 것 같고 특히 이제 과천은 저 집에서 저하고 딱 10km, 9km, 9점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나갈 때는 괜찮네. 견딜만 하네. 그러고 나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주로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좀 관찰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게 좋겠다라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